안녕하십니까. 세무법인 에스크로 정혜태 대표입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. 이제 쌓이고 쌓여서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중국에 이어서 대표적으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. 근데 유일하게 미국은 자기네 부채를 줄일 생각을 안 해요.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네가 발권 국가니까, 그러니까 소위 기축통화를 발권할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뭐 달러 뭐 더 찍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자기 나라 부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같습니다. 중국은 물론 더 걱정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중국 부채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. 자, 근데 어쨌든 이게 2017년도에 지금 자기 GDP의 100%가 107.8, 한 108% 정도가 됐어요. 이렇게 작년 연말 기준이죠. 그게 2023년도 가면은 이게 뭐 한 117% 정도까지 오른다고 그래요. 그렇게 되면 아마도 뭐 또 한 10% 더 오르는 상황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의 정책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트럼프가 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? 감세 정책이죠, 감세. 이 감세 법인세율을 원래 미국 법인세율이 35%였어요. 35%였는데 이거를 21%로 낮추죠. 그러면 뭐 이 엄청나게 사실은 세수가 줄어들었죠. 그러니까 이게 세수 적자 규모가 작년에 1조 달러, 1조 달러. 우리나라 GDP가 한 1조 4천억 불 정도 되나요? 그러면 우리나라 GDP 정도에 맞먹는 거를 감세를 통해 가지고 재정 적자를 내버렸죠. 트럼프. 와, 훌륭합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걸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다 은퇴할 나이가 된 거죠. 인구가 폭발적으로 미국을 많이 구성을 했었던 이 사람들이 소비를 했을 때 결국 미국 경제가 호황으로 갈 수 있었던 이 폭발적인 인구 구성 분포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? 국가가 공공 지출을 늘 수밖에 없죠. 퇴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은퇴에 대해서 뭐 연금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이 공공 지출이 늘어났죠. 그렇다면 이거 감세하지, 지출 늘어나지, 적자 늘어나지. 그죠? 이런 식으로 중국은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걸 뭘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했죠. 이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신흥국의 어떤 자본이 이동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요. 어쨌든 중국은 참 행복한 나라, 미국은 행복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.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부채를 얻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를 선호하고 그 나라 국채를 사고 지금도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국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 투자를 한다면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나한테 현금 유동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면 빨리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중에서 단기 국채를 사라. 2년 이내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단기 국채 이자율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. 이게 역전될 것 같다. 심지어는 역전되고 나서 예외 없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경제가 폭망하더라. 미국 경제 폭망하면 우리는 완전 작살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급등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국채 가지고 있다 국채 팔아 가지고 어떻게 돼요? 완전히 반토막 4분의 1토막 난 IMF 때를 생각해 보세요. 이제 달러 바꿔보면은 엄청나게 환율이 높으니까 원화로 많이 교환이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헐값으로 사가지고 또 뭐 레버리지를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때 30만 불 가져와가지고 한 4년 만에 한 100억 된 사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. 그렇듯이 이런 기회는 또 올 것이다. 근데 상당수 대다수 국민은 엄청난 IMF 때 고통을 당했습니다. 실업도 당하고 그 다음에 돈도 없었고 근데 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수십 배 돈을 벌었어요. 그런 상황이 오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인 부채 규모가 어떻게 됐다? 네, 거의 전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다. 그 이유는 뭐냐면 2007년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발권을 했고 버블이 있었고 또 그나마 모자라 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빚을 지고 개인이 빚을 지고 그 다음에 기업이 빚을 지고 이런 식으로 재원 조달을 했다. 중국은 자기의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빚으로 커버했고 미국은 여러 가지 인구 구조의 모순점 그 다음에 자기 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분쟁들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. 어쩌면 2년 이내에 이런 상황이 와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다?
그나마 그래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걸 그때는 이제 환전해가지고 금은 이제 달러도 폭망했으니까 우리는 더 폭망했을 거고 그러면 그때는 금을 사도 되겠죠. 금을 사도 되지만은 그때는 우리 폭망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실물들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그때 뭐 강남의 것 부동산도 내렸을 테니까 취득을 하면 될 겁니다. 근데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뭐가 좋은 거냐면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하고만 있다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의 겨울을 겪겠지만 우리는 그 겨울을 극복하고 몇 년 이내에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남들보다 더 화창한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